이번 주 대한민국 정치에 숫자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내려가는 숫자입니다. 4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올라가는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24.2. 국민이 꼽은 보수 1위 한동훈. 1년 만에 2배가 된 숫자입니다.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갑니다. 두 숫자가 교차하는 지점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서 있습니다. 오늘 보수재건이 이 교차를 기록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 두 개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MBS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1,000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사저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37년째 이어온 조사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입니다. 전문가 500명과 일반 국민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두 조사를 세 개의 숫자로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숫자 49, 2배가 된 숫자 24.2, 그리고 9.0포인트. 먼저 내려가는 숫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 취임 후 최저치이고 이 조사에서 50% 아래로 내려간 건 처음입니다. 2주 만에 4포인트가 빠졌고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올라 43입니다. 49라는 숫자에는 비교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득표율이 49.4%입니다. 지지율이 자기 득표율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뽑아준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원인도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 56%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전세도 월세도 집값도 오른 그 정책, 저희가 계속 기록해온 바로 그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나갔어요. 제명로 믹스잖아요. 이게 이제 바닥을 좀 드러내는 중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은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은 그 주식 시장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유동성을 어디로 돌린다? 내려가는 숫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숫자 24.2%. 일반 국민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물었더니 한동훈 의원이 24.2%로 3위에 올랐습니다. 작년 이 조사에서 그의 숫자는 12.4였습니다. 1년 만에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11.8포인트 상승. 전문가들만 따로 물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5.2에서 12.4로 역시 3배 가까이 올라 3위.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했는데 같은 답을 냈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그리고 한동훈. 여야를 통틀어 대한민국 정치인 영향력 톱3에 야권에서는 한동훈 한 명만 들어간 겁니다. 잠깐 이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보수 지지자들에게 물은 조사가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사회인 영향력 1위가 유시민 작가입니다. 3년 연속입니다. 그런 표본에서 그런 매체의 조사에서 나온 24.2입니다. 우리 편이 만들어준 숫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세 번째 숫자 9.0포인트 보수 쪽 명단을 보겠습니다. 한동훈 24.2, 오세훈 18.8, 장동혁 15.2. 시사저널이 이 대목에서 주목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사 원문입니다. 제일 야당 밖에 있는 무소속 정치인이 국민의힘 대표보다 9.0%포인트 높은 영향력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이 숫자에 담긴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금 당적이 없습니다. 윤리위에서 제명됐고 복당은 막혀 있습니다. 당이라는 조직도 당직이라는 자리도 공식 창구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낸 숫자가 24.2입니다. 조직 없이 만든 영향력. 이게 세 번째 숫자의 의미입니다. 이 조사에서 여권은 정청래 37.2, 김민석 36.0, 단 1.2포인트 차이의 양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공개된 바로 그날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양강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새 대표가 됐고 정청래 전 대표는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네, 이어서 신임 김민석 당대표님의 수락연설이 있겠습니다. 1인 1표의 전도사이신 정청래 후보님, 준비된 지도자 송영길 후보님, 기자, 세계 최고 K민주주의 선도정당 민주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권의 1인자 자리는 정리가 됐습니다. 김민석 대표 그리고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 그 구도에서 국민이 꼽은 다음 이름이 누구입니까? 24.2%의 한동훈입니다. 여권 정리가 끝난 지금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은 이미 답해놓은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 뜯어보면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고 30%가 반영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에게 오히려 뒤졌습니다. 그리고 당선 일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여권의 새 얼굴이 내놓은 첫 문장이 대통령을 위해 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지율 49에 대통령을 위해 뛰는 당, 그게 맞은편의 풍경입니다. 12.4가 24.2가 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채널이 그 1년을 기록해왔습니다. 같이 돌아보시죠.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연 것입니다. 저는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잖아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은 오늘이 제일 높을 겁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그 시점에는 손해보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지지율 하락 경고가 그랬고 부동산 경고가 그랬고 개헌 반대가 그랬습니다. 말할 때는 조롱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되는 말들. 영향력이라는 건 결국 그 축적입니다. 국민 24.2%는 그 1년치 기록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결과를 미리 말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영이 서로 다른 세 사람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시죠. 5월 진중권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동훈 골든크로스 임박. 특정 여론조사 한 건만 튀는 게 아니라 최근 나온 조사들 상당수가 일관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6월 이번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보수 진영의 판을 수십 년 읽어온 사람입니다. 보수 대권 주자는 오세훈과 한동훈뿐 다른 사람은 덤벼들기 힘들 것이다. 김종인은 이유도 붙였습니다. 유세차에 매달리고 상인들과 어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니 검사 출신이라는 약점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 조갑재 대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3긴급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3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한국 정치에서 가장 무거운 비교입니다. 진중권, 김종인, 조갑재. 성향이 전혀 다른 세 사람이 5달, 6달 전에 각자 다른 언어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한국갤럽의 숫자가 그 세 사람이 옳았다고 확인해 준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들,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많은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헌론이라는 게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한번 빠져들어가는 순간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 개헌이라는 의미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뭐 기본권의 문제도 있지만 또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 자칫 이렇게 되면 연말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로 그냥 덮여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동훈 의원도 여기에 지금 끌려가서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 자리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참 파도가 많이 쳤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온 만큼 수임을 다. 마지막으로 이 명단에서 가장 이상한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500명과 전문가 500명이 각자 적어낸 명단에 보수에서 가장 높은 이름은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보수정당의 명단에는 없습니다. 당원 명부에 이름이 없습니다. 제명됐고 복당은 막혀 있습니다. 저는 싸울 땐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의 명단에는 있는데 당의 명단에는 없는 사람. 이 어긋남이 지금 보수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보수의 다음 얼굴을 누구로 볼지 국민은 이미 적어냈습니다. 그 답안지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곳이 한 군데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려가는 숫자 49. 대통령 지지율이 자기 득표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올라가는 숫자 24.2. 한동훈 1년 만에 2배. 그리고 9.0포인트. 당 밖에서 조직 없이 만든 격차. 한쪽이 무너지는 속도만큼 다른 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교차가 어디서 만나는지 다음 조사에서 저희가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보수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빈자리를 두고 다투는 길과 국민이 적어낸 이름을 읽는 길. 저희는 두 번째 길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무너진 보수 다시 세웁니다. 보수의 재건이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재건이었습니다.